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초예측 부의 미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예측이라는 책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초예측 부의 미래라는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 석학이 유발 하라리가 나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책이 좀 헷갈립니다. 다른 책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5분을 다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 편 첫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신봉자들은 자본주의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 이 세계에 내재한 자연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신봉자들은 자본주의라는 거는 원래 우리 내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자연적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지난 수백 년이라는 인류의 어떤 특정한 시기, 그것도 특정한 어떤 공간 내에서 작용했던 그런 하나의 상상의 개념이죠. 상상의 개념이라는 얘기는 그 사피엔스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사피엔스만이 어떤 허구, 상상의 개념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자본주의는 그런 상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모든 것들이 시장에 의해서 자유롭게 거래된다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잖아요. 만약 모든 것이 자유롭게 거래된다면 모든 것은 붕괴될 뿐이다, 이렇게 유발 하라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 게 어떤 사법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예를 들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들은 얘기인데 인류 최초의 화폐는 조개 이런 게 아니라 인간화폐였다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인간 생활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두면 돈 빌리고 못 갚고 이자 쌓이고 돈이 더 쌓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줄래? 결국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타 지역을 정복해서 노예를 삼는다거나 또는 다른 대륙에서 뭐 노예를 데려온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같은 사회 속에서 그런 노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강의를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유롭게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도 법과 어떤 제도의 틀 속에서 일정한 부분의 어떤 자유시장이 존재하는 것뿐이다. 자본주의를 무슨 자연의 법칙이라고 믿는 거, 그런 거는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유발 하라리는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시장은 효과적으로 작동할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알고리즘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앞으로 빠르게 처리를 해나갈 것이고, 그 데이터라는 게 이제 무엇이 됩니까? 단순한 숫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체 그 자체, 또는 움직임, 동선, 어떤 행동, 행위, 또는 어떤 검색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 어떠한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는 시대죠.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기술 자체가 비정형적인 그러한 것들조차도 데이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빅데이터는 자유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우리 네이버 쓰죠. 다 네이버 쓰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네이버 쓰고, 자, SNS 하려면 뭐 합니까? 페이스북 하죠. 인스타그램 하죠. 왜 그래요? 다 그거 하니까.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곳이 갈수록 더욱더 강자가 되는 이런 게 네트워크 효과인데, 빅데이터가 바로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권위주의 국가, 통제가 되는 국가, 빅브라더 사회, 뭐 파시즘 사회, 뭐 이런 중국 같은 나라 예를 들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물며 AI 기술도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의학, 10억의 인구, 신체, 행위, 그 결과의 질병,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탁월한 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외국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 질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또 제공하는 거죠. 데이터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독점 현상이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 시장이 더 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뭐 석유나 이런 것들, 전기 이런 것들을 독점한다면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빅데이터, 데이터 비즈니스는 규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글로벌 기업들이고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우리가 경험조차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대규모의 데이터를 은밀히 모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감시 자본주의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신체, 행위, 상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디지털 감시 기술로 이용해서 우리를 면밀히 관찰해서 우리를 데이터로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의학 분야가 될 수도 있겠고 모든 분야, 소비의 어떤 패턴, 제품 마케팅에 이용할 수도 있겠고 정치 분야에 이용할 수도 있겠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이런 디지털 기반 하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의 소스가 되는 거고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우리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계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데이터의 소스였다면 그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 비즈니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일이 사라지는 것 자체는, 일 사라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걸 막을 수도 없대요. 이건 벌써 끝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이 사라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 대비가 중요한 거지 자꾸 뭐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이런 게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일자리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대비를 해,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비를 하지 않으면 거의 인류의 모든 것들이 한 줌의 엘리트들에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을 꿈꾸는 사회, 호모데우스가 그런 것들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빈곤층으로 타락하는 그런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아주 엄청난 사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대비, 일단은 수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소득제도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죠. 또 중요한 건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거는 삶의 의미,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물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하간의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회 속으로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일종의 우리 삶의 게임이죠. 유발 하라리는 인생의 의미 찾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술, 스포츠, 종교, 명상, 인간관계 또는 공동체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 무언가를 충족하는 그런 모델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그 미지의 세계죠. 자,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데이터 소유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화폐를 매개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화폐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그런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는 영속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단 몇 세기밖에 되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일부 지역의 문화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